그러면 마이클 킴에 뭐 아니면 조던 킴 하던가. 근데 싫어! 마이클 조던 한다고! 마이클 조던! 그만! 1990년대 아들을 홀로 키우게 된 주인공 엄마 소영은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아들을 데리고 캐나다 이민을 떠납니다. 한국 이름이 낯선 캐나다 선생님은 아들 동현에게 데이비드라는 영어 이름을 권하고 결국 동현은 데이비드가 됩니다. 새롭고 척박한 환경에 놓인 두 모자의 정착기를 담은 영화 라이스보이 슬립스. 뭐 하는 거야? 한국계 캐나다인 앤소니 심 감독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담긴 두 번째 장편 영화입니다. 아우 냄새. 중학교 때는 제가 한번 컵라면을 갖고 학교 와서 컵라면을 점심에 먹었어요. 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다 같이 먹는데 애들이 이제 그 냄새가 라면 냄새가 좀 독특하니까요. 그 냄새 맡고서 그게 뭐냐고 막 많이 놀렸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 1994년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주한 앤소니 심 감독은 고등학생 시절 연극반에서 연기를 시작해 연극 배우로 연기 선생님으로 일하며 영화 감독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자신이 연기자이다 보니 배우들을 더 세심하게 지도할 수 있었는데요. 연기자로서의 경험이 확실히 풍부하다 보니까 장점이 감독으로서 연기자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확실하게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 그래서 연기자한테 필요한 환경, 그 환경을 완전히 잘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이민자로 자라며 겪은 일을 영화에 담으면서 한인, 아시아계에 대한 세간의 편견에도 맞서고 싶었습니다. 아시안 여자들 보면은 주로 되게 뭐라 하지 좀 그냥 약하고 좀 이렇게 조용하고 이렇게 그런 모습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있는 한국 여자분들 보면은 그렇게 영화에 나오는 여자들 같지 않고 훨씬 더 이제 강하시고 이렇게 되게 또 텃밭이고 이렇게 유머도 있으시고 이렇게 겁이 나셔도 이제 겁을 안 보이시고 그래서 저는 제 영화를 이제 사람들이 잘 이제 보기 힘든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특히 이번 영화는 캐나다 정부가 투자에 나서 화제였는데요. 친구들과 만든 전작의 작품성을 인정받은 데다 자신만 할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가 담긴 시나리오가 통했던 거죠. 평단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토론토 국제영화제 플랫폼 심사위원상 수상을 시작으로 밴쿠버 국제영화제, 시네페스트 서드베리 국제영화제에서 여러 상을 받았고 최근엔 밴쿠버 감독협회에선 어릴 때부터 동경하던 감독의 이름을 딴 상의 첫 번째 수상자가 됐죠. I dreamed about being a filmmaker one day, and it's been a long journey. It's been a tough journey, but it's been the best, most fun, rewarding career in life that one could ask for. I've met 오랜 시간 멘토로 존경해온 감독과 동료들도 현장을 찾아 열렬히 축하했습니다. His voice is so important. You know, in BC we have a massive Korean community, Asian community, and not very many Asian filmmakers. And so it's so important to find those that have a voice and to celebrate them and encourage them and give the tools that they need to be really successful so they can tell their stories in Canada, in Korea, in Asia, and everywhere else in the world. So Anthony, you're an amazing talent, an amazing person, and turning out to be such an incredible director. I look forward to seeing your third film, and hopefully we'll work together again. 이 영화는 얼마 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한국에서 붙여준 제2의 미나리라는 수식어가 좋기도 때로는 영화의 고유 줄거리를 봐주지 않는 듯해 섭섭하기도 하지만 한국 관객들의 호평이 마치 어려워하던 부모에게서 인정받은 것처럼 느껴져 감동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민자들에 대한 영화니까 이제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들에 대한 영화를 만든다는 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싫어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관객분들이 너무 이렇게 좋게 봐주시고 재밌게 봐주시고. 내년 봄 무렵 한국에서 영화 개봉을 앞둔 앤소니 심 감독. 캐나다와 한국 두 나라에 모두 익숙한 사람으로서 영화를 통해 자신만이 전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던지려 합니다. 저는 코리안 캐나디언으로서 계속 이제 한국 사람들에 대한 영화들, 꼭 한국 이민자들 아니어도 이제 뭐 아시안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한국에 있는 스토리들도 그렇고 그런 영화들 계속 만들고 싶어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학생회 임원들의 회의가 한창입니다. 주로 백인 학생이 대부분인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의과대학. 그런 곳에서 지난 9월 한국인 학생 송준호 씨가 학생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유학생, 더구나 교내 소수계인 한국인인 학생이 학생회장이 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So I think he's really brave to have run for president, and he's stepped into the role perfectly. 손꼽히는 명문인 하버드대 출신 등 쟁쟁한 후보 7명 가운데 준호 씨는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학생회장에 당선됐는데요. 친구들은 준호 씨의 리더십, 무엇보다 학우들을 위하는 마음이 전해졌다고 평가합니다. I think everybody feels the same thing I feel when they meet him. They say, "Oh, this is a guy who will look out for me and, really cares." 미국 사회에서 제가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또 의과대 학생으로서 생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한번 학교를 도움되는 쪽으로 역할을 해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고 제가 그때 선출했을 때 선출 선언문에서도 그렇게 친구들을 도울 수 있고 그다음에 저 같은 마이너리티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을 같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었습니다. 모든 학생을 아우르며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자 최선을 다하는 준호 씨. 친구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같은 학년 학생끼리 서로 부족한 부분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소수계 유학생은 리더십이 부족하거나 소극적이라는 인식이 짙은 분위기 속에 이처럼 솔선수범 나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미국 의과대학에는 거의 한 대여섯 개의 추천서가 필요하고 연구 경험도 엄청 많이 필요하고 또 봉사활동도 엄청 많이 했었어야 돼서 어떤 그런 제가 뭔가를 알고 의과대학으로 가야겠다 하고 막 다 준비한 건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또 학생 생활을 시카고 대학에서 하다 보니까 또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 같고. 준호 씨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와 시카고 대학에서 학부 공부를 했습니다. 여느 고등학생처럼 고3 시절 공부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대학에 들어오니 사정이 달랐습니다. 더욱이 학부 공부가 혹독하기로 유명한 학교라 공부량이 훨씬 많아졌는데요. 시간을 벌기 위해선 잠을 줄이고 공부를 더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마음 편히 자본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유학을 늦게 오다 보니까 영어로 모든 걸 하는 게 너무 버거웠고 그래서 절대 시간을 확보하는 게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좀 과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다 보니까 잠을 아무리 오래 자려고 해도 많이 못 자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앉아서 자니까 잠이 오래 안 오더라. 그래서 결론을 그때 했던 게 나는 앞으로 1년간은 잠조주를 위해서 아주 편한 의자를 하나 선배한테 구해서 의자에서 자야겠다.
그렇게 힘들게 학부에서 신경과학 전공을 마치고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의과대학에 진학한 준호 씨. 주로 백인 학생들이 많은 이곳에서 안 그래도 적은 수의 소수계 학생들이 자기 표현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도전 과제로 삼아 소수계 유학생으로서 학생회장 포부를 다지게 된 거죠.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소수계 친구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을 겪거나 이러면은 뭔가 어떤 분위기 때문에 자기 표현을 못할 경우가 있을 때 제가 이제 조금 징검다리가 돼서 학교 쪽에 그 친구의 입장도 대변할 수 있고 그런 역할을 앞으로 계속 꾸준히 하고 싶습니다. 학생회장이기 전에 한 명의 의대생으로서 자신의 학업에도 열정을 쏟습니다. 준호 씨의 관심 분야는 인공지능 AI. 한국 연구자들과의 공동 연구도 활발히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국의 훌륭한 연구자들이 국제 연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글로벌 헬스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활발히 이제 한국 쪽에 있는 연구자분들하고 같이 협업 연구를 진행 중인데 앞으로도 제가 지금 추진 중인 어떤 글로벌 헬스 프로그램이나 연구 과정을 통해서 양국의 아주 뛰어난 그 인스티튜션들끼리의 서로 상호 발전이나 그다음에 의학 연구가 결국에는 이제 어떤 국가나 이런 거를 허물어서 더 많은 그 환자들이 더 도움을 받는 그런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You know, he's very thoughtful about the way that he approaches problems, and I feel that with more experience and hopefully working more with me, we'll be able to do a lot of great research. 소수계뿐 아니라 의과대 학생들을 대변하는 학생회장으로서 친구들의 든든한 지지를 받으며 학생과 학교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준호 씨. 더 나아가 한국 의학계와의 교류에도 앞장서 두 나라 의학의 가교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의 자리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행객에게 사랑받는 나라 튀르키예. 특히 바다를 끼고 있어 도시 자체가 아름다운 데다 고대 문화유산 역시 풍부한 안탈리아는 지중해 최대 관광 도시로 손꼽히는데요. 신들의 휴양지로 불리는 안탈리아로 함께 떠나볼까요? 처음으로 향한 곳은 주덴 폭포입니다. 3,700m 높이의 토로스 산맥에서 시작해 지중해까지 흘러드는 폭포인데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뻥 뚫리게 시원하죠? 눈이 녹아 생긴 풍성한 강물이 지하수로 내려와 폭포를 훨씬 더 돋보이게 해줍니다. 폭포 뒤편에 자연동굴로 들어가면 감춰졌던 매력이 펼쳐지는데요. 폭포 뒤편으로 동굴이 있어서 제가 한번 와봤는데요. 동굴 위쪽에 이끼도 이렇게 나 있고요. 물도 떨어지고요. 와, 그 안쪽에서 바라보는 폭포를 보니까 자연이 더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폭포 관광의 하이라이트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주덴 폭포는 바다에서 봐야 제맛. 유람선을 타고 나가면 푸른 지중해에 펼쳐진 기암절벽을 타고 40m 아래 바다로 직접 떨어지는 폭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토로스 산맥에서 지중해로 떨어지는 폭포의 모습이 장관을 이룹니다. 떨어지는 물의 양이 대단하네요. Yani deniz manzarası, şelalesi mükemmel, tavsiye ederim. Я приехала из Казахстана в первый раз в Турции. Я восхищена природой. Море просто обалденное. Мне очень нравится.
природа просто восхищает, удивляешься тому, насколько она красивая и насколько она прекрасно создана.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구시가지. 무려 2000년 전부터 배들이 쉬어가던 정거장인 마리나 항구에 내려 시내 관광을 시작합니다. 여기는 안탈리아의 항구 도시가 처음 시작된 칼레이치라고 하는 곳입니다. 칼레이치는 터키어로 성안이란 뜻입니다. 둘레 4.5km 정도의 성벽에 둘러싸인 이곳엔 오래된 옛날 집과 고대 사용한 꼬불꼬불한 길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골목을 걷다 보면 마치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하죠. 골목 어귀마다 눈이 그려져 있는 푸른 장신구 나자르 본죽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터키 사람들은 이 나자르 본죽을 통해서 애군은 멀리 해주고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그런 부적으로 여깁니다. 시내 한복판에 놓인 하디리아누스문은 안탈리아에서 매우 유명한 문화재 중 하나. 서기 130년 로마 제국의 14대 황제인 하드리아누스의 방문을 기념해 지어졌는데요. 당시 마차가 다녔던 길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튀르키예 3대 박물관 안탈리아 고고학박물관입니다. 선사시대부터 로마, 셀추크, 오스만 시대까지 4000년 역사가 담긴 유물 5000여 점을 13개 전시관에 나눠 소개하고 있는데요. 신들의 방, 석관의 방 등에서 그리스 신화 속 신들을 만나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안탈리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죠. 석관들의 크기가 다 다르고 석관들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도 다 다양합니다. 다양한 표정의 조각들은 예기치 않은 공격으로부터 망자의 영혼을 지켜내겠다는 고대인들의 염원이 표현된 것이라는데요. 엄청난 규모의 대리석 조각들과 마주하다 보면 신화 속에 들어온 듯한 착각이 들게 합니다. 지중해를 품은 휴양 도시이자 수천 년의 역사가 담겨 도시 전체가 유적지이기도 한 이곳. 천혜의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낭만의 도시 튀르키예 안탈리아였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재외동포 정책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포럼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아키바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와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이 두 나라의 재외동포 사업을 설명했고, 청소년과 이스라엘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차세대 재외동포 육성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